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사가 궁금해 시리즈입니다. 오랜만에 노무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무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간혹 질문을 남겨주십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직인데 노무사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노무사가 되고 3년차, 4년차가 되면 어떤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무사 연봉,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얼마나 버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노무사 초창기에 법인에 와서 일을 하다가 수습 노무사를 거치고 법인 노무사 1년차, 2년차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받는 그런 연봉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보다도 최근에 실제로 법인에 입사를 하셔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노무사님들의 영상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고 노무사가 된다는 의미가 채용 노무사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시라고 그러면 좀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랑 노무사를 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고 그냥 노무사 사무실에서 채용 노무사로 일을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업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오히려 이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채용 노무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단기간을 봤을 때는 참고가 되겠지만, 노무사를 좀 길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몇 년 차에 돈을 얼마를 받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제 평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노무사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현직에 계신다는 의미는 이미 그러면 목표를 이루실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나오면 이 노무사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안정적인 거를 바라지 않을까? 성향상 또는 살아온 그 행로상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노무사로서 안정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20대 때 생각했던 안정성, 예를 들어 500만 원, 30대 생각하는 경제적 안정성, 600만 원, 40대 안정성 할 때 또 얼마,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나이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부모님이 돈이 많냐 적냐, 내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결혼해서 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안정적이라는 거는 사실 레인지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자기 기준이 먼저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이 정도다.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노무사 활동을 해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또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정적인 거고요. 나는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한 3년 안에 안 하면 나는 좀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노무사 돼서 3년 안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생각할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것들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단지 연봉이 얼마냐라는 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버리시고 공부를 하고 노무사를 선택하는 거는 다른 민간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는 학생이 노무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네거티브하다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제 생각에 성향상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사는 사실은 채용 노무사로 일을 할 때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어느 시점에는 파트너를 하든 개업을 하든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건 없잖아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 수익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안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견뎌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 아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해진 딱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런 거를 견디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제 주변에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노무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걸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그냥 놀러 다니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허비를 한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견딜만 했었거든요. 근데 성향상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막 꼭 해서 어느 수준을 빨리 가야 되고 이런다 분들은 심리적으로나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노무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노무사를 선택하면 좋은 사람은 또 어떤 분들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루틴한 걸 못 견디고 좀 창의적이나 액티브, 근데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왜 내가 짜여진 이런 체계 안에서 살아야 돼.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체계가 좀 빡빡하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못 견뎌서 노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마음 추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시면 주변에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럼 나는 이런 거보다는 정말 좀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안정적인 거보다는. 그런 신념이 정말 확고하시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싫어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뭐가 싫어서 노무사를 선택하시는 거가 아니고요. 이게 싫은 거는 맞는데 길게 봤을 때 나는 이런 기본적인 삶보다는 다른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노무사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난 노무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돈이랑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노무사를 하고 싶어. 나는 약자인 근로자를 도와주고 싶어. 또는 나는 또 어떤 나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과 상관없이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난 노무사를 너무 하고 싶어.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도 노무사분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따라서 경제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나는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완전히 좋죠. 나는 노무사가 돼서 3년 안에 꼭 돈을 벌어서 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해야 돼. 그리고 난 다른 직장인처럼 탁탁 하면서도 노무사를 해야 돼. 이렇게 좀 딱 공무원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하시면 조금 처음에 마음고생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